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 보객이 34회 5번 문제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으로 틀린 것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지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3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모든 법인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특수법인 빼고는. 이거는 앞으로 삭제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 공인중개사들의 창업 활성화, 법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자본금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입법 예고만 해놓고 바꾸지는 않고 있습니다. 4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 다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도 받아야 됩니다. 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릅니다. 기억,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피담보채권의 피담보채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피담보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걸린 부동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피담보채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를 해도 상관없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이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디귿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라고 대통령령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리얼,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게 소위 뭡니까? 권리금이잖아요.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디귿, 리얼이 중개대상물이 아닌데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즉 중개대상물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상물입니다. 그러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중개라는 게 알선하는 거잖아요.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 국가 소유 부동산이나 지자체 소유 부동산은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여기에 있는 기억이나 리얼 두 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말씀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고용인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고용인이 직원입니다. 직원. 고용자는 사장이고요. 고용인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했는데 보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본다. 추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본다. 그래서 직원이 잘못했으면 고용인이 잘못했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무과실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그래서 사장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무조건 책임져야 됩니다. 직원 잘못으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본다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법 제15조 2항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자, 그 다음에 2번
고용신고는 미리 고용신고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하면 됩니다. 고용 전에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그 다음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이고요. 4번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의 고용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개사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을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참 조금 제가 볼 때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조문상은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등록관청에 물어보거나 실무상은 등록관청이 확인하려면 제출을 해야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직접 제출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물론 실무교육 수료증을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 등록 신청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 안 해도 되죠. 소속공개사도 또는 중개보조 소속공개사도 전산으로 확인하면 가능하면 제출 안 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출제됐는데요. 실무상은 제출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법조문상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것으로 하고요. 5번 개업공개사는 외국인을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했는데 보조원이나 소속공개사는 국적, 외국인이라도 상관없고요. 직업, 나이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위한 제출 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이것도 우리 암기 프린터 51번에 있죠. 제출, 첨부, 반납하는 거 51번에 보면은 50개가 있는데요. 자격증 사본은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있는데요.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을 신청해 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공무원 컴퓨터에는 제가 자격증 언제 취득했는지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8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 내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용 승인, 사용 검사를 받았지만 아직 건축물 내장을 안 만든 경우 건축물 내장 만들려면 2달은 걸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받았다면 건축물 내장 기재되기 전에도 중개사무소 개설할 수 있고요. 3번 여권용 사진 제출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반명한판 사진인데 지금은 여권용 사진이죠. 왜냐하면 등록증, 자격증에 붙여야 되니까 다 사진은 제출해야 됩니다. 4번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 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